자, 책 펴시고. 그리고 시간표 나왔으니까 시간표는 선생님이 개인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알겠죠? 22일부터 바뀌는 시간표. 개별로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알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왜 못했어? 이해가 안 돼서? 여기만 본 거야, 앞에만? 이거가 이해됐으면은 요 뒤에는 풀 수 있을 건데? 여기? 그치? 이 정도는 우리 문제 풀하고 오셔야 돼요. 풀었으니까,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알겠어? 윤수도 안 풀었네? 이 첫날 수업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같길래 잘 해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다 별이야? 다 별이야? 푼 거랑 안 푼 거랑 틀린 거랑 모르는 거랑 다 구별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너가 공부할 때 그래야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이게 감이 온단 말이야. 알겠어? 일단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게요. 질문. 1055번. 자, 55번 보시면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4 얘네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때 x제곱 a 플러스 2x 플러스 2a 얘네는 0보다 작대요. 얘네의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 값 세범위. 그쵸? 일단 연립부등식 하나 어떻게 하라고? 연립부등식 윤수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각각 그냥 해 구하라고. 지금 알겠지? 그럼 일단은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은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2차 방정식 해. 즉 경계점부터 구하라고 했었어. 그쵸?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27 플러스 그치? 지훈아 자 0보다 작아. 그게 무슨 값이야? 사이값 마이너스 7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사이값인 거지 지금. 그치? 다음 밑에 거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건우야? 안 돼요. 서영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2 곱하기 a 더하면 a 더하기 2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문자라고 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인수분해 되게끔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는 거 찾아주면 돼. 어렵지 않아. 인수분해 괜찮아요? 인수 괜찮니? 그럼 얘는 x 더하기
EX 더하기 AX니까 얘 나오잖아. 더하면. 그치? 따라서 얘네는 마찬가지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값일 거라고. 근데 그때 X값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인데 둘 중에 어떤 게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A니까 모르잖아. 그쵸? 일단 얘네 그 경계점만 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수직선 그리자고. 수직선 그려보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해서 첫 번째 부등식은 여기서부터 얘가 이만큼이 해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부등식의 해가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돼, 안 돼?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해가 없는 거니까, 그치? 그럼 자,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 모양은, 수직선 모양은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정리되거나, 그쵸?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될 거란 말이야. 얘 등 안 들어오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가 없으면 겹치면 안 되니까 당연히 1번 경우가 가능한 거니 2번 경우가 가능한 거니? 2번 경우가 가능한 거지. 1번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 생기니까, 그치? 지게 안 바꿨네. 따라서 1번은 안 되고 2번 경우인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괜찮아? 끝났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A는 2보다 어떻다? 작다. 됐죠? 근데 물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등호. 같아도 되냐고. 근데 얘네는 같으면 애초에 얘 자체가 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네. 돼요? 네. 따라서 몇 번? 몇 번이야? 다 써줬는데 못 찾으면 안 되잖아. 3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수직선, 부등식에서는 또는 2차 부등식 단독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프 활용해도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서 판단해야 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겠지? 또 질문. 54번. 54번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때 다음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또는 x는 6 이렇게 나온대. 얘네 우선 부등식 자체를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알아보자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크니까 얘네는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올 거야. 맞니? 다음 얘네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잠깐만 미안해. 얘가 어떤 값, 양쪽 값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대략 그 그래프,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우리가 그 그래프 모양만 좀 생각해 두자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현재 주어진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모습을 따져보면은 결국엔 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해고 그다음 얘가 해란 얘기인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려면 그 그래프가 여기서는 양쪽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겹치는 구간이 하나가 이렇게 됐다면 나머지 하나는 얘가 이런 쪽으로 반대쪽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돼요, 안 돼요? 괜찮아? 아니면 우리가 양쪽 값과 사이 값으로 나타내려면 어차피 그 값이 3개니까 하나는 겹칠 거 아니야.
그 겹치는 구간이 이만큼 생기려면은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랑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해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연두색에 우리가 해를 찾아보면은 그 경계점이 얘는 4랑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냥 얘는 보라색은 1과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뭐 이용할 거라고? 해가 주어졌으니까 뭐 메롱이야? 서영아, 해 주어졌으니까 뭐 이용하라고? 해가 주어졌으니까 뭐 하라고? 해가 주어졌으니까 거기가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은혜야? 큰일 났네.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이거 이용하자고. 알겠어요? 즉 이거 뭐였어? 두근의 합과 곱 이용해서. 자, 얘가 두 근인 거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면 두근의 자 합은 뭐가 돼? 그치? 마이너스 x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 a.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감마, 알파 곱하기 베타 했던 거 이거 알아야 돼. 계속 나올 거니까. 준 알겠지? 또 이번에는 두근의 곱 4 곱하기 6은 x제곱 개수분의 상수항 b. 그럼 a랑 b 나올 거고, 그치? 마찬가지 또 두 번째 방정식 똑같이 그 경계점이 1과 6인 거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의 근. 따라서 두근의 합 1 더하기 6은 마이너스 x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 두 근의 곱은 x제곱 개수분의 상수항. 되죠? 그래서 a, b, c, d 나오니까 얘는 더해주면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중요합니다. 근각에서 하는 게 계속 나올 거야. 이거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 알겠죠? 이거 꼭 알아야 돼. 또 나머지는 뭐 부등식 푸는 건데 요런 거, 요 정도만 우리가 그릴 줄 알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냥 부등식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등식 푸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건우야, 그치? 문제 좀 풀어고 오세요. 안 하면 내가 이제 지금 시험 대비 때문에 선생님이 정신이 없단 말이야. 클리닉 부르기 전에 알아서 좀 잘 좀 합시다, 이제. 알겠지? 윤수랑 지훈이도 마찬가지, 알겠지? 지훈이 또 다음 주에 여행 가면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질문 더 없어요? 넘어가요? 이상하다. 서영이는 질문하고 많은 것 같은데 질문 안 하네. 왜 질문 안 하지? 나랑 나중에 보충하려고? 데이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인정. 다행인 아니야? 잠깐 기다려, 알겠죠? 선생님 분필도 지금 다 뜯어져서 분필도 갈아끼고 지우개도 갖고 올 테니까 일단 개념 정리하고 있어, 알겠지? 틀린 거 좀 고쳐보고 있고. 지금 놀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지금 눈빛이 아싸 빨리 가면 놀아야지 이 생각이야 지금. 빨리.
놀고 있는 거 봐봐. 안 놀고 있어. 그 지금 뭐 했는데? 안 놀고 있어.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머리를 쉬는 사람. 내가 뭐 하고 있으라 했는데? 내가 쉬고 있으라 했어? 근데 뭘 했다고 벌써 머리를 쉬어? 이 두 문제밖에 안 했구만. 응? 고등부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쉴 시간이 없어. 부지런히 해야 돼. 사영아, 알겠지? 중학교 때처럼 하면은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선생님은 그러고 싶지 않아. 너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별로야? 아니 진짜. 어?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찾아야 돼 또 시간표를. 단톡방에 한꺼번에 다 올라온 거라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야 돼. 궁금해서? 궁금해서 처음 보여요. 참지 마 그러면. 자, 오늘은 순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야, 경우의 수. 일단 우리가 순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알아봐야 되냐면, 자, 경우의 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 경우의 수가 뭐예요? 경우의 수가 뭐야? 윤수야, 경우의 수가 뭐야? 지훈아, 경우의 수가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 어떤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관찰을 했을 때, 오케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그치? 그게 총 몇 가지냐 물어보는 게 경우의 수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알아야 돼. 경우의 수를 잘하냐 못하냐는 지금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그치? 뭐? 흰색을 선택하거나, 노란색을 선택하거나, 보라색을 선택하거나, 그치? 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몇 가지? 얘는 한 가지. 방금 전에 차이점 얘기했잖아. 흰색 선택하는 거, 노란색 선택하는 거, 보라색 선택하는 거. 근데 얘는 빨간색 선택하는 거, 빨간색 선택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같은 경우의 수는 우리가 그냥 다 한 가지로 생각하는 거라고. 봐봐.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의 모든 면이 다 1로만 이루어졌대.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한 가지잖아. 우리가 1이 6개 있다고 해서 6가지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우리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는 전부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우선 구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경우의 수에서는 더하기, 연산이 또 중요하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를 좀 잘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빼고, 언제 나누고 하는지. 일단 첫 번째, 더하기부터 보자면, 더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문제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문제에서 어떤 시행을 했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치? 즉 얘네가 결국에 무슨 뜻인 거냐면, 얘네는 우리가 분류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봐봐. 우리가 자 서랍장이 하나 있어. 자 서랍장에 자기가 옷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엄마들이 다 정리할 거라고, 그렇지? 그럼 옷을 아무데나 막 다 집어넣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 속옷 같은 거 정리해놓고, 여기는 뭐 양말 정리해놓고, 여기 가벼운 티 종류, 여기는 뭐 겨울옷.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옷가지들이 전체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네를 한꺼번에 다 끌어낸 다음에 다 일일이 하나씩 되니? 아니야. 지금 우린 분류라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속옷이 몇 개인지, 양말이 몇 개인지, 티가 몇 개인지, 겨울옷이 몇 개인지 따로 세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얘네들끼리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분류라는 작업을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경우 구하고, 이때 경우의 수랑 이때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분류라는 작업을 했으면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랑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랑 뭐 하겠다고? 더하겠다고. 그게 바로 이런 문장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뭐 책에는 뭐 합의 법칙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알겠어요? 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곱하기는 언제 곱했는데? 동시에. 동시에 일어날 때. 또 따로 보면 그리고 이고, 이고. 자,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그치? 즉,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연속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곱하기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계산하겠다라고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그쵸? 즉, 요거는 우리가 같은 경우의 수가 여러 번씩 나올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서영이가 과자를 되게 좋아한대, 군것질을. 그래서 고래밥 과자를 엄청 많이 사 먹을 거야. 별로 안 좋아해? 좋아요. 좋아해요. 자, 이 한 박스에, 진짜 많이 맨날 먹고 싶어서 고래밥 박스로 얘네를 3박스를 샀어. 3개 말고 3박스. 근데 한 박스에 몇 개 있는지 알아보면 전체 몇 개 있는지 우리 몰라. 알아. 그치? 왜냐면 각 상자에는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개수가 들어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이 되어진다라면 요거 한 가지의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주면 돼? 3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우리가 곱하기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 봐봐. 1부터 자, 4가지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니? 12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그치?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그치? 총 4가지가 있을 거라고, 4가지. 됐어요? 근데 그 1이 왔을 때 1의 자리 숫자는 누가 올 수 있어? 1을 제외한 2, 3, 4, 3가지가 올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2를 제외한 1, 3, 4, 3가지 올 수 있는 거지. 3을 제외한 1, 2, 4가 올 수 있는 거지. 4를 제외한 1, 2, 3이 올 수 있는 거네. 우리가 얘네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오는 경우의 수들이 다 이 숫자 빼고 온다는 거 우리가 예상되잖아. 다 3가지가 온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 얘네는 우리 곱해서 계산하겠다고 그냥. 괜찮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동시에 일어날 때 라는 뜻인 거 그냥. 알겠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더하기냐 곱하기냐 요거를 구별하는 거고. 자, 다음 나누기야. 나누기는 언제 할 거냐? 방금 했던 얘기랑 조금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볼까? 건우야,
내가 메이커를 잘 모르니까. 자, 우리 옷을 사러 갔어. 이번엔 다인이가.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옷이 너무 없대. 패딩을 사러 갔네. 자, 노스페이스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카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K2. 자, 여기 갔대. 근데 노스페이스 갔더니 지금처럼 롱 패딩이 하나 있고 경량 패딩이 하나 있었어. 마찬가지 얘도 롱 패딩이랑 경량 패딩이랑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 거라고. 그럼 우리가 다인이가 매장에 가서 그 패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패딩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6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전부 다 다른 거니까. 그치? 근데 패딩이 아니라 총 6가지 중에서 패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 브랜드를 살 거야. 브랜드의 종류를 살 거야. 롱 패딩, 경량 패딩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특정한 메이커를 가서 우리가 사고 싶대. 그럼 우리가 메이커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지. 그치? 노스페이스, 카파, K2. 그치? 즉 요거는 롱 패딩과 경량 패딩이 같은 메이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롱 패딩과 경량 패딩이 같은 메이커이기 때문에 얘네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 얘네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 얘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아까 우리가 이거 한 것처럼 우리 2개 선택하는 거지만 결국 얘네는 같은 색깔인 거잖아. 같은 한 가지 경우인 거잖아. 같은 브랜드를 고른 거잖아. 그쵸? 따라서 지금 원래 6개지만은 얘네들은 같은 경우, 얘네도 같은 경우, 얘네도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나와. 그치? 그러면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우린 나눠서 계산하겠다 라는 게 우리 경우의 수 나누기.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그 개념을 좀 살려보면은, 자,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 2명을 선택할 거야. 대표 2명. 그러면 서영아, 대표 2명은 누가 될 수 있니? A와 B가 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B와 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A와 C, C와 A. 만약에 그 대표가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거라면, 그치? 요 경우의 수랑 요 경우의 수는 어때? 다른 경우의 수인 거잖아, 그치? 은혜야, 그쵸? 은혜가 회장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다은이가 부회장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반대로 다은이가 회장 되고 은혜가 부회장 되는 거는 엄연히 다른 경우라고. 맞아요? 또 누구? A랑 D랑 B랑 A랑 그 말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 자, 요렇게 다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그냥 구별하지 않고 그냥 대표 2명을 뽑겠대. 대표 2명을 뽑겠다는 얘기는 A, B 선택하는 거랑 B, A 뽑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대표 2명이잖아. 쉽게 말하면 이 반에서 달리기 선수 2명 뽑을 거야. 윤수랑 지훈이 나가는 거랑 지훈이 윤수 나가는 거랑 같아, 달라? 같은 경우일 수죠, 그쵸? 그냥 어쨌든 똑같은 대표란 말이야. 즉, 매 몇 개씩마다 2개씩마다 얘네는 다 같은 한 가지의 경우 수인 거지. 2개씩은 전부 다 같은 경우의 수라고. 건우야, 맞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하겠다고. 전체는 4명 중에서 몇 명? 3명 뽑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요? 근데 그 2가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A와 B, BA, 즉 2명을 일렬로 줄 세는 방법인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나누기를 하는 거를 좀 잘 알아둬야 돼. 나누기를 언제 하느냐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경우의 수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이. 알겠어요? 어떤 경우 나누기는 매 몇 개씩마다 계속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들은 나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빼기는 언제 하냐? 귀찮을 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남자가 A, B, C 3명 있고, 여자가 A, B, C, D 4명이 있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마찬가지. 2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선수가 뽑힐 사람은 총 7명 중에 하나, 두 번째 대표가 뽑힐 사람은 6명 중에 하나. 그치? 근데 아까 우리 대표 뽑는 거는 A, B 뽑는 거랑 B, A 뽑는 거랑 같은 경우라고 다른 경우라고? 같은 경우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2 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좀 특별히 적어도 여자가 1명 이상 뽑힐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그때는 여자, 남자 뽑는 경우랑 여자 뽑는 경우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얘네는 이런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 따로 구해. 그럼 우리는 분류라는 작업을 했으니까 이때 경우의 수, 이때 경우의 수 더해도 되거든? 경우가 크게 많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3명이라면 얘네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이럴 건데 그러면 얘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치? 또 여자가 3명인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거를 다 구하기 좀 많이 번거로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즉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무것도 조건 없이 생각했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로 여자가 안 뽑히는 남자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자가 어쨌든 1명 이상은 뽑힐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가 너무 많아. 분류할 작업이 너무 많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빼서 구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빼기는 문제에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빼서 구한다고 아마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경우의 수는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방법은 알았으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는지 알았으니까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수용도를 이용하는 거야. 수용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노가다 떼어서 우리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정해진 게 없어. 하나씩 짝져보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주사위 1개를 던졌어요. 아니다 2개를 던집시다.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어요. 근데 그때 그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맨날 할 때는 맨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나올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왜냐하면 같은 주사위일 때는 1, 4 나온 거랑 1, 4 나온 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주사위라면 구별이 안 된다고. 같은 경우의 수라고. 근데 만약 다른 주사위면 자 노란색 주사위에서 1, 초록색 주사위에서 4 나오는 거랑 노란색에서 4, 초록색에서 1 나오는 거랑 달라요 같아요? 엄연히 우리 다르지.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2가지라고. 알겠어? 그런 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머릿속에서 사고가 돼야 돼. 자 이럴 때 합이 자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합이 5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그냥 일일이 찾아야 된다고. 1과 4 더했을 때 5 나와요. 그치? 또 2랑 3 더했을 때 5 나와요. 그쵸?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반대로 3과 2 나왔을 때도 5가 나올 거고 그치? 4 나오고 1 나왔을 때도 당연히 5가 나올 거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야. 오케이?
따라 그 경우에서 몇 가지? 얘는 4가지. 근데 선생님이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방법, 하는 거는 뭐냐면은 수형들을 이용해서 구할 때 항상 순서대로 구했으면 좋겠다. 순서대로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정해지는 규칙은 다를 수 있어. 기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가 있을 건데 나는 얘를 기준으로 찾을래. 또는 얘를 기준으로 찾을래.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편한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치?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얘 기준을 찾는다라면 나는 작은 수부터 찾을래. 큰 수부터 찾을래. 나름의 그 규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순서대로 찾아주자고. 그래야지 수영도는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그려서 찾는 방법이니까 빼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죠? 건우야, 팔짱 풀어. 팔 내리고. 자, 그럼 얘네가 1, 작은 수부터 찾는다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서를 찾아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 따라오는 놈들은 합이 5인 거니까 자동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주사위니까 여기 밑으로부터는 찾을 필요 없는 거 같고. 알겠어요? 이거를 자기만의 그 규칙을,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찾으면 1, 4니까 바꿔서 4, 1이요. 2, 3이니까 바꿔서 3이요. 물론 지금은 틀리진 않을 거야. 경우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좀 더 많이 나오면은 분명 빼먹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 조심하라고 내가 항상 순서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수형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했니?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6페이지. 보시면 1129번. 자, 지금 나왔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몇이 나오는 거? 5 또는 자 6이 나오는 거. 경우의 수를 몰라서 그치? 그럼 봐봐. 우리 첫 번째 뭐부터 찾을 거야? 첫 번째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그럼 몇 가지였어 방금 전에? 해봤더니 몇 가지? 유세 몇 가지? 4가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합이 그럼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래. 지훈아, 뭐 있어요? 1, 5. 또 2, 4. 3, 3. 4, 2. 5, 1. 몇 가지? 5가지. 그럼 봐봐. 방금 전에 얘기했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분류했네, 우리.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어떻게 하겠다고? 더해서 최종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고.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차피 더할 거고. 알겠어요? 1132번.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자, 요거를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볼 거야. 됐어요? 그럼 일단 또 뭐 하자고? 그럼 얘네가 전체 몇 개인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첫 번째 경우 4의 배수는 몇 가지? 오늘 몇 가지? 얘는 25가지. 1부터 100이니까 100 나누면 되지. 두 번째 6의 배수는 몇 가지? 은혜야.
그러니까 열 몇 개. 방금 근데 어렸어 아까 4의 배수는 100을 나누면 됐잖아. 4의 배수니까 그치? 4로. 그게 6을 나누면 되잖아. 몇 가지? 그치 16가지. 됐어요? 그럼 우리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분명히 더 할 건데 조심해야 될 부분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경우가 존재하지. 그럼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도 세지니까 걔는 두 번 세지겠네. 중복해서 그치? 그러면 중복해서 세면 안 되는 거니까 걔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한 번만 셀 거니까 그치? 서영아? 그 중복되는 건 몇의 배수일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는 몇의 배수? 12의 배수, 최종 배수 10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세 번째 12의 배수도 몇 개 있는지 우리 알아야지. 왜냐면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도 세졌으니까 한 번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12의 배수는 지훈아 몇 가지? 6가지? 7가지? 7가지? 8가지? 8가지. 계속 물어볼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긴 해. 어디까지 늘어나나 몰라 했더니 8가지 됐어요? 따라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총 이만큼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 12배수가 2번 세졌어. 한 번 뺄 거야. 됐니? 따라서 몇 가지? 33가지. 오케이. 이런 건 좀 디테일한 부분만 조심하세요. 알겠죠? 무작정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135번) 자, E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자연수 XYZ의 순서상 자, 얘네들의 순서상 찾으래. 마찬가지 방정식 만족하는 X값들은 우리가 문자 몇 개니까? 3개니까 그냥 쟤만 단독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우리한테 또 어떤 조건이 있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알겠어요? 자, 근데 아마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또는 부등식에서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먼저 찾는 게 좋냐면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계산하기 좀 편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개수가 현재 1이 아닌 것들을 먼저 기준으로 찾아내는 게 가장 편해.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경우를 찾고 싶대. 나는 X를 기준으로 찾을래. X가 1일 때 Y는 몇이에요? Y 몇이에요? 이거 만족한 거. X가 1이면 Y 몇이야?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니? 은혜야?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아니지? Y 몇이에요? 지훈아? 9. 알고 있는데 왜 대답들을 안 해? X가 2면은요, Y는 몇이에요? 윤세야? 나 밀당하는 거야, 지금 알아? 자, 7. 자, X가 3이면요? 자, Y는? 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나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X를 기준으로 찾았더니 개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Y 값을 찾기가 좀 편하다고. 이 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Y를 기준으로 먼저 찾았다라면 1이니까 넘어가 10.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2로 나눠야 돼. 그러면 X가 5인 경우, 그치?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때 보면은 y를 기준 찾으면 x 찾을 때 또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감이 좀 있다고. 물론 크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야. 근데 좀 불편하니까 우리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자고.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를 기준으로? x 기준으로 먼저 찾자고. x 개수가 1이 아니니까. 그럼 x가 만약에 1이면 그때부터는 y 플러스 z가 몇인 걸 찾아주면 돼. 1이니까 y 플러스 z는 6인 거 찾아주면 되는 거네. 이때부터는 얘는 둘 다 개수가 1이니까 상관없네. 더해서 6 되는 거 뭐 있어?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있겠지. 즉 우리가 원하는 그 순서상은 뭐냐면 1, 1, 5 이런 거 1, 2, 4, 1, 3, 3, 1, 4, 2, 1, 5, 1 자 이런 5가지의 경우 수를 우리 지금 방금 구한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y랑 z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1부터 우리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중간에 다 구할 필요 없이 y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몇인가? 자연수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6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5까지밖에 안 들어갈 거라고. 그럼 1부터 5까지니까 몇 개야? 순서 나올 수 있는 게 5가지인 거야, 그냥. 지금은 개수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구할 건데 만약에 좀 숫자가 좀 커지면 개수가 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그렇게 구하라고. 알아두라고. 알겠죠? 윤수 이해돼? 그래서 처음과 끝이 몇인지만 알면은 그 개수를 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1부터 만약에 13까지 되면은 총 몇 개라는 얘기인 거야? 13개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생각하겠죠? 자, 다음. 이번엔 x가 자 2일 때 한번 찾아보면 그때 y 플러스 z는 얼마란 얘기? 4. 4란 얘기. 아 동성된 줄 알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y의 값은 1부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겠네.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몇 가지? 3가지. 됐나요? 자 이번엔 x가 3일 때는요 x 플러스 y가 y 플러스 z가 얼마예요? 얘가 2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근데 얘는 자연수니까 1, 1밖에 없네. 몇 가지? 한 가지.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 나눴어. 첫 번째 경우 5가지, 두 번째 경우 3가지, 세 번째 경우 1가지 나왔으니까 얘네 어떻게 한다? 더해서 총 9가지더라.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얼만큼 실수 없이 하나씩 다 셀 수 있느냐. 요것만 우선 보는 거야, 지금. 경우의 수는. 자, 40번. 자, 이번에는 자연수를 구할 건데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치? 그럼 봐봐. 항상 우리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조건부터 우리가 하나 신경 써주면 돼. 조건이 없는 것들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홀수만. 그럼 뭐 있어요? 홀수 뭐 있어, 지윤아? 홀수. 1, 3, 5, 7, 9. 몇 가지?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윤수야, 그럼 소수가 온데 10의 자리 숫자는? 2, 3, 5, 7. 몇 가지?
2, 3, 5, 7이었어. 그치? 얘 4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조건이 있어, 없어, 현재? 현재는 없지만, 우린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짝수는 뭘 보고 판단하는데? 요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짝수는. 그치?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수들? 0, 2, 4, 6, 8. 맞아요? 몇 가지? 5가지.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요? 지훈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5가지, 5가지, 5가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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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곱해야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따라서 몇 개예요? 계산하면은 100개. 오케이. 오늘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딱 유형 9 순열 전까지면 딱 오늘 경우수만 볼 거야. 알겠죠? 유형 9개. 그 표정 뭐야? 오늘 어려운 건 안 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서영아, 표정 풀고.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알겠죠? 자, 45번 보시면요. 45번은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도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많아. 우리 약수의 개수는 웃음밖에 안 나오지. 저 선생님은 또 말이 많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눈빛이? 약수의 개수는 우리 언제 배웠니?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선생님 놀랬어.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우리 이거 한번 보면 돼. 자, 54의 약수의 개수를 물었어. 그러면 54는 약수를 구할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약분할 때도 했다시피 소인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나눠봤다고. 그쵸? 그럼 여기는 소인수가 뭐뭐가 있는지만 알아보면 되겠네. 쉽게 말하면. 54를 그래서 소인수 분해만 해보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그 약수들은 어쨌든 2의 약수들, 3 세제곱의 약수들, 즉 얘 약수랑 얘 약수랑 곱해서 얘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2의 약수는 1하고 2 두 개요. 3 세제곱의 약수는 1, 3, 3제곱, 3세제곱. 그래서 곱해보니까 총 8칸 표로 나오니까 2 곱하기 4 해서 8개라고 썼을 거야. 그치? 그 2는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아마 구해서 쓸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요? 근데 그 왜 1을 더했느냐를 좀 알아보자면 지금 우리 경우의 수 파트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가볼게. 곱하기 3 세제곱일 건데 우리가 얘네들의 약수 또한 방금 전에 있잖아. 그 소인수는 변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2랑 3 말고 다른 소인수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걔네들의 약수는 2 곱하기 3. 즉 여기 지수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결국엔 얘는 항상 이런 꼴로 나올 거라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의하고 갈게. 우리가 지수의 0이 들어간 건 안 배웠는데 요거는
우리가 무조건 1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야.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배울 거고, 나중에는. 물론, 3의 0제곱도 1인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은 1.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약수들은 현재 얘 지수가 1이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는 1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럼 약수가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즉,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지수가 0 또는 1.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수는 몇 가지? 0, 1, 2, 3이니까 얘 네 가지. 됐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요. 알겠니? 이거를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나중에 약수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9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마찬가지 약수니까 얘도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2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거듭제곱 이런 꼴로 생겼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9의 배수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인수 3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되겠네. 9의 배수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 조건이 조금 붙은 거라고. 0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1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9의 배수니까 얘 2보다 커야 된다고. 물론 같아도 되고, 그치? 9의 배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2 또는 3.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여기는 조건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0 또는 1. 두 가지 올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두 가지, 얘 두 가지. 해서 총 약수 중에서 9의 배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어요? 당연히 되니? 어디부터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8개 나오는 거. 현재 얘 54는 소인수 분해하니까 2 곱하기 3 세제곱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그 지수가 어쨌든 얘 약수들은 얘네와 얘네의 소인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그 약수 또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치? 만약에 3만 있었다라면 여기 0 들어갔었겠지. 그럼 1이니까. 됐어요? 근데 2는 그 최대 지수가 얘는 1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약수니까.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수밖에 못 들어온다고. 작거나 같은 수.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여기에 0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2의 0제곱 곱하기 3제곱 즉 54의 약수 중 얘는 지금 9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지수에 뭐가 오냐에 따라 그 약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맞니, 은혜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지수는 0 아니면 1.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두 가지. 여기는 그럼 지수가 얘는 3까지 있으니까 0부터 3까지 아무거나 다 와도 되겠네. 그래서 얘는 4가지. 오케이? 윤수 오케이? 건우? 당연히 돼야 한다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면 나머지 이제 배수 구하는 거는 이게 그 지수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주어진 거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즉 2랑 3밖에 못 오니까 두 가지. 여기 조건 없으니까 그대로 두 가지. 그래서 구의 배수는 총 4가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더라. 알겠니? 이해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잠깐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우리 요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 레몬맛? 그런 거. 지금은 레몬 마신 거지 그 전에는 그것도 아니었어. 약간 상한 포카리 스웨트 있지? 그거 먹는 거였어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 대장 내시경 하는 순간보다 그 약을 먹는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 못할 짓이야. 근데 어떻게 건강을 생각하면 해야지. 내 대장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이시려? 자, 다음 1150번. 자, 오늘 할 건들은 좀 잘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시험표 받아놨으니까 바로 보내줄게. 알겠어? 수업 끝나면 바로. 1150번은, 자, 100원짜리. 자, 한 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자, 두 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세 개를 우리가 지불할 거래요. 일부만 지불하거나 전부를 지불해서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 그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방법의 수냐, 또는 금액이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두 가지 중 하나야. 그럼 방법이랑 금액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자,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1,000원을 지불할 건데 1,000원 지불할 때 100원, 아니 1,000원짜리 한 장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500원짜리 두 개 지불할 수도 있겠지. 아니래. 그것도 모두 있어. 다인이처럼 좀 뭔가 심보가 고약해서 10원짜리로 한 100개 지불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개수를 정해준 거야. 물론 개수가 무수히 많다, 수없이 많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알겠니? 어쨌든 그 방법은 금액은 같아도 그 방법으로 봤을 때 무엇을 지불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그 방법으로 봤을 때는 1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니? 우리 0원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거야? 안 내는 거니까.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아요? 자, 얘는 총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럼 50원짜리는? 50원짜리로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세 가지. 지훈이 되니? 지훈아, 그러면 1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네 가지. 지불 안 했을 때, 한 개 지불했을 때, 두 개 지불했을 때, 세 개 지불했을 때. 그치, 서영아? 또 저렇게 멍 때리고 있다, 너. 너 멍 때리는 모습 자주 보이면 내가 앞으로 여기 고영석 시킬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 개 지불했을 때 얘 낼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씩 나오는 거잖아. 그치? 곱해야지. 우린 케이스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따라서 전체 경우 수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는 0개 지불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 뭐라 써 있어? 0원 지불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 제외한다라고 했어. 그치? 0원 지불하는 방법은 0이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네. 한 가지는 빼버리자고. 됐어요? 유수이 되니? 이 한 가지는 0 아무것도 지불 안 했을 때 그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 경우의 수를 빼버리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최종 몇 가지? 23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됐나?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금액이야, 금액. 금액의 경우의 수로 봤다라면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니 다른 경우의 수니? 금액을 봤을 때 10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지불하는 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그때는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중복이 생기지 않게끔 돈을 바꿔 환전해. 금액은 환전하는 거, 환전.
그럼 어떻게 환전할 거냐? 큰 금액을 뭐로?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환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랑은 그 낼 수 있는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치? 그래서 100원짜리를 우리가 50원짜리로 바꿔버릴 거야.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요? 물론 가능은 해. 근데 5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순간 5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금액을 봤을 때, 그치? 두 개가 전부 다 100원짜리가 돼버릴 거니까, 그치? 그럼 50원 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큰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자. 됐니? 그럼 얘는 없어질 거고 그 개수는 몇 개가 늘어나? 100원짜리 한 개였으니까 총 두 개가 늘어나겠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복되는 경우 금액 생기니 안 생기니? 물론 5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1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1개가 중복되는 금액인데 현재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쵸?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하면 돼? 이제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1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거는 아예 없어.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되겠지? 5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총 4개였으니까 0원, 50원짜리 1개, 2개, 3개, 4개 지불하는 거, 그치? 총 몇 가지? 얘는 5가지 방법이 있었어. 10원짜리는 총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됐니? 그래서 최종 그 낼 수 있는 금액은 총 20가지. 됐죠? 근데 마찬가지 여기에는 0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0원 지불하는 거 빼서 총 몇 가지? 19가지더라. 이렇게 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포인트가 금액은 요거 환전해야 된다는 것만 좀 잘 알아두자고. 알겠어요? 중복되는 금액이 생기니까. 근데 방법은 지금처럼 그냥 동전별로 그 화폐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53번. 53번은 뭐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지, 이런 것들은. 자, B까지 가는 길이 2가지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길은 총 4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A에서 D로 가는 거는 3가지 길이 있고요. D에서 C로 가는 거는 자, 2가지의 길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갈 수 있는 방법. 됐니? 그러면 C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그냥 A에서 C로 가면 돼, 그냥? A에서 C까지 간다는 얘기는 얘는 2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지.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치? 또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쵸? 우리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 2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보겠다고. 됐어? 그럼 2가지의 경우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랑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랑 어떻게 하겠다? 둘이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거야.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2가지요.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요? 4가지 길이 있어요. 그치? 즉, 각 한 가지 길당 갈 수 있는 길이 4가지. 얘도 4가지인 거니까. 그치? 얘는 더해 곱해. 곱해야 되죠. 8가지. 됐니? 마찬가지 2번째. 이번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는 A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그죠? 따라서 A에서 C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요? 14가지요. 됐니?
왜 웃는지 알아? 혼자서 상상했거든.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게 흐물흐물해. 깜짝이야.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했을 때, 그럼 앞으로 가는 거 몇 가지 부르라 했어. 그렇게 정색할 필요 있어, 없어? 자, 다음. 1156번.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 건데, 현재 얘네는 A, B, C, D. 다음과 같이 있는데, 색깔은 중복 사용 가능. 중복 가능.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은 자, 다른 색을 칠하겠다라고 했었어. 그치? 자, 인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얘네처럼 어떤 모서리가 맞닿고 있는 면적을 우리는 인접한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었는데 전체 몇 가지 색깔이 있대? 총 자, 4가지 색이 있대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4가지 색이 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정해진 거 없으니까. 자, 색칠하기 문제 풀 때는 지금처럼 단순한 모습은 그냥 아무 데나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조금 복잡한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색칠한 부분은 어디부터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인접한 순서대로 우리가 차례대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현재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어요? A, B, C, D 중에서 윤수야 어디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니? C? C는 보니까 A랑도 인접해, B랑도 인접해, D랑도 인접해. 그치? 물론 B도 마찬가지야. B도 A랑 인접해, C랑 인접해, D랑 인접해. B 아니면 C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부터 먼저 체크하자고. 그럼 뭐부터 해볼까? 자, 선생님 그럼 B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인접한 순서대로 볼 건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말고 인접했으면 그 다음 인접한 거, 그 다음 인접한 거 순서대로 가라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 인접한 거 봤으면 그 다음 인접한 거, 그 다음 인접한 거. 오케이? 그럼 뭐 어디부터 가도 상관없을 건데 자, 선생님 여기 볼게. 자, A는 그럼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을까? 지훈아? 그치, 얘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얘랑 칠한 색깔 빼고 난 나머지 3가지 색깔. 윤수야, 그럼 그 다음 이제 C 봐야겠죠? C는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을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해야 된대. 그럼 B에서 칠했던 색깔은 칠하면 안 되겠지? 얘네 둘은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얘랑도 인접하고 있으니까 얘랑도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지? 2가지.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적어놔. 얘 칠할 수 있는 색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누구?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3가지 중에 하나, 그치? 그럼 그 중에 우린 초록색 칠했다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 안 돼, 초록색도 안 돼. 그러면 노란색, 초록색이 왜 나왔니? 파란색. 그럼 여기 주황색, 노란색 칠할 수 있는 거네. 2가지 색깔 칠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주황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또 해보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 안 돼, 주황색 안 돼. 그러면 노란색, 파란색만 되는 거네. 몇 가지? 얘도 두 가지.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됐나요? 지금 됐니? 자, 하나만 더 봐볼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A, B, C, D.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니? 다 두 개씩 인접하고 있지, 그치? 이때부터 아무 데나 해도 되거든? 자, 선생님 첫 번째 A부터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네 가지 색깔이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됐어요? 그럼 그 중에 우리 빨간색을 칠했다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을 뺀 세 가지. 그치? 그럼 우리 주황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됐니? 그 다음 인접하고 있는 게 C니까 C는 몇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 거네. 지금 인접하고 있는 게 B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주황색 뺀 세 가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빨간색 칠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같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근데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을 칠해버리면 빨간색, 노란색 빼버리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치?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곱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올 경우의 수들이 뭐가 오든 간에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곱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얘는 여기에 빨간색이 오냐 노란색이 오냐에 따라서 다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달라지죠. 그럼 그때는 그냥 무작정 곱해버리면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같을 때, 얘네들이 다를 때 경우를 나눠야지. 알겠어?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A, B, C, D 순서로 볼 건데 첫 번째 경우 A랑 C랑 같은 색깔을 칠했을 때 알아볼게. 일단은 A는 그대로 네 가지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B까지는 똑같아. 세 가지일 거야. 됐니? 그럼 C부터가 달라질 건데 C는 A랑 같은 색깔 칠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빨간색 칠하면 여기 무조건 무슨 색깔? 빨간 색깔. 몇 가지? 한 가지. 이해돼? 만약 여기 주황 색깔 칠했다라면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주황색 한 가지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치? 그 얘는 한 가지로 쓰면 돼. 그 다음 D는 같은 색깔이니까 D는 칠할 수 있는 게 빨간색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색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하시면 되고요. 됐니?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A랑 C랑 같은 색깔이 아닌 거를 우리가 찾아볼게. 그러면 물론 여기까지는 똑같아. A, B까지는 똑같을 거야. C부터가 달라지겠죠?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요. 빨간색 안 돼. 주황색도 안 돼. 그치? 다른 색깔 칠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빨간색 안 돼. 주황색 안 돼. 두 가지. 됐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노란색 칠했다 치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 안 돼. 노란색 안 돼. 그러면 파란색, 주황색. 그치? 따라서 몇 가지?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도 곱해서 구하시면 될 건데요. 어차피 우린 케이스 나눴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니?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최종적으로 우리 더할 거야. 그치? 근데 이왕이면 공통인수 있으니까 1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계산은 좀 편하겠네. 공통인수를 묶어서. 됐어요? 그래서 7 곱하기 10이니까 84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됐어요? 아마 이렇게 좀 같은 색깔일 때와 다른 색깔일 때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나올 거거든?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좀 쉬운 것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 즉 케이스가 달라지는 경우는 간혹 이게 나오니까 저 경우까지는 좀 알아두자고. 알겠죠? 나중에 혹시 내신 대비하면서도 또 한 번 더 할 거야. 이런 경우는 연습 많이 할 거고. 알겠죠? 자, 마지막 1160번. 1160번은 자, A, B, C, D. 자, 4개의 열쇠에 차례대로 자물쇠에 열쇠가 자, 이렇게 4개가 있대요. 됐니? 자, 이때 임의로 자물쇠에 각각 하나씩 꽂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 자, 요걸 물어봤어. 했나요? 그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A 자물쇠에다가 A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 자물쇠엔 B 열쇠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색칠하기처럼 똑같이 생각해버리면은 틀려. 조심해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물쇠 A, B, C, D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봐야겠네. A라는 자물쇠에다가 B라는 열쇠를 꽂았을 때 왜 우리가 하나씩 구하냐면 B를 꽂았을 때 B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A, C, D 몇 가지? 3가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 B가 아니라 C라는 열쇠를 꽂았대. 그럼 얘에 꽂을 수 있는 거는 A, B, D인데 B는 꽂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 몇 개? 2가지로 바뀌어버려. 케이스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치? 그럼 그때는 마음대로 우리 곱해서 못 구하니까 하나씩 좀 보자는 얘기인 거야, 디테일하게. 됐어요? 그럼 먼저 B라는 열쇠를 꽂았대. 그럼 여기 B라는 자물쇠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방금 전에 했듯이 뭐뭐 있다고? A 열쇠를 꽂았을 수도 있고 또는 C 열쇠를 꽂았을 수도 있고 D 열쇠를 꽂았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경우부터 한번 볼게. B, A를 꽂았대. 남은 열쇠는 C랑 D죠. 여기는 C 열쇠가 꽂을 수 있어, 없어? 열리면 안 되는 거니까 C 꽂으면 안 돼. 무조건 누구? D 꽂아야 되고 얘는 나머지 C 꽂아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꽂는 방법 한 가지인 거야. 됐어요? 다음 B, C 꽂았대. 남는 열쇠는 A랑 D 남았지, 그치? 근데 여기는 A 꽂아도 되고 D 꽂아도 되는데 그 다음 자물쇠가 D이기 때문에 여기에 A, 여기에 D를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얘도 무조건 정해져 버렸네. D, A 이렇게 꽂는 방법, 이렇게 꽂는 방법 2가지. 됐어? 마지막 3번째는 B, D 꽂았대. 남는 열쇠는 A랑 C죠. 근데 얘는 C 열쇠 못 꽂으니까 무조건 A, 얘는 C. 해서 총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다음 C 꽂을 거야 이제. C 꽂았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좀 달라졌잖아.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A 열쇠 아니면 D 열쇠 2가지밖에 없다고. B는 못 꽂으니까. B 꽂으면 열리잖아. 그쵸? 그럼 A 열쇠 꽂았대요. A, C 꽂았으니까 남는 거는 B랑 D 남았지. B, D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얘는 D, 얘는 B. 해서 또 한 가지 찾았고 이번엔 D 열쇠 꽂았을 때 남은 열쇠는 A랑 B 남았지. A랑 B는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얘 A, 얘 B 꽂아도 되고요. 그럼 그때 얘는 B 꽂았을 거고 얘는 A 꽂았을 거고. 됐나요? 이번에도 구해보니까 몇 가지 나와? 이번에도 3가지가 나오네요. 되죠? 마지막 A에 누구 꽂았을 때? D 열쇠 꽂았을 때. 그럼 그때는 마찬가지 남는 게 A, B, C가니까 남았으니까 B는 못 꽂으니까 A 열쇠 아니면 C 열쇠만 꽂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A 열쇠를 꽂았을 때는 남는 열쇠가 C랑
B니까 C는 못 꽂아. 무조건 얘는 B, 얘는 무조건 C 꽂아야겠네. 한 가지 됐죠? 지금 됐니? 다음 C, D 꽂았대. D, C 꽂았대. 남는 열쇠는 A랑 B 남았지? 그럼 A랑 B니까 얘네는 크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 데나 다 꽂아도 돼. 얘 A 꽂고 얘 B 꽂고. 그럼 그때 얘는 B 꽂고 얘는 A 꽂고. 몇 가지 나와요? 얘도 세 가지 나오네요. 됐나요? 그래서 전체 몇 가지? 9가지.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하나씩 일일이. 오케이? 이 수용도를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긴 할 거야. 알겠어요? 이게 먼저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좀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문항의 표현만 좀 달라지지 결국에는 맨날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알겠죠?